자, 하수 폐수 검사. 자, 하수 시료를 어떻게 샘플링을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시료는 대표성을 띤 시료를 취해야 됩니다. 그 시료의 성상, 조, 계절적, 시간적 변동을 고려해서 자, 현장 시료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샘플링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면은 시료를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취할 수가 있느냐? 자, 채수 용기는 채우기 전에 적어도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시료를 채수해라. 시료량은 보통 3에서 5리터 정도 취해라. 그 다음 시료 채취 용기는 뭐를 써야 되겠느냐? 자, 무색 경질 유리병 또는 포리에틸렌병을 사용할 때, 자, 여기는 노말 헥산이라든지 수원, PCB, 자, 이런 물질은 자, 이걸로 쓰고, 그 다음 대장균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당연히 121도 30분 이상 고압 전기 멸균한 밀봉된 대장균 시험용 시료 채취는 멸균했고 밀봉된 상태로 된 용기에 취해야 된다. 그 다음 시료를 채수한다, 샘플링하는 지점은 어떻게? 예로서 자, 이렇게 하천 지류가 2개 하천이 이렇게 와서 함유되어 가지고 본류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하천 지류에 각각 하나씩 취하고 그 다음 본류로 들어와서 함께 섞여져서 충분히 혼합된 지점에 이 한 지점, 그러니까 3개 지점에서 적어도 채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채수 위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로서 하천의 단면이 수심이 가장 깊은 수면의 지면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수면 폭을 2등분 하면은, 자, 2등분해서 수심이 만약에 2m 미만일 경우에는, 자, 이겁니다. 수심이 2m 미만이다 그러면은, 수심이 2m 미만이다 하면은, 이와 같이, 자, 3분의 1 지점, 수심의 3분의 1 지점, 여기에 취해라. 3분의 1 지점에 취해라. 그 다음, 수심이 2m 이상이다. 이럴 경우는, 자, 수심의 3분의 1과 3분의 2 두 개 지점에서, 자, 이게 2m, 여기가 2m니까 2m보다 더 깊다. 그러면 3분의 1 나눴다면 수면에서 3분의 1과 3분의 2 되는 지점에 샘플링을 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료를 취하고 나서 시료에 기록을 해야 될 사항, 자, 이걸 적어도 다 기록을 해야 된다. 뭐냐? 시료 명칭, 지하순지, 방류순지, 하천순지, 시료 명칭, 그 다음 채수 지점, 명칭, 소재지, 채수 위치, 수심, 유량, 유소, 그 다음 채수 방법, 채수 연월일 시간, 그 다음 기후, 당일, 전일, 온도, 기온, 수온, pH 현장에서 측정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 시료 외관에 부유물질, 침강물질, 색상 등이 있다면 시료 외관에 그 내용도 기록을 하고, 그 다음 냄새, 맛, 유무, 기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기록을 해라. 자, 이렇게 해야 어디에서 언제 취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 자, 그 다음 이제
하수 유량을 어떻게 측정할까?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관 내에 흘러가는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 벤츄리메타를 이용을 합니다. 벤츄리메타, 자, 벤츄리메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벤츄리메타 이용해서 요즘은 크게 없지만은 왜 옛날에 후 불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방울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 자, 봅시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자, 유입부가 있고 이 목 부분 직경을 좁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유량이 들어갈 때 자, 이렇게 들어가고 목 부분이 직경이 좁아진 부분에는 어떻게 했어요? 속도가 빨라지잖아. 여기는 속도가 느리지만은 여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 압력 차이가 나잖아. 압력 차이가 나서 이만큼의 압력 차이가 나는 걸 압력차를 구하면은 이 유속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속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벤츄리메타라고 합니다.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이 유속, 기류 속도, 이 벤츄리메타를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오리피스라고 그러는 이런 유량 측정할 수 있는 설치 비용이 적게 들고 비교적 유량 측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 흐름수로 내에 이걸 설치를 하면은 여기 유속은 V1이고 목이 좁아진 부분의 유속은 속도가 V2로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은 여기에서 두 개 이 속도 차이에서 압력 차가 이만큼 H만큼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벤츄리 원리를 이 안에 그냥 오리피스 관 내에 집어넣어 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형태. 그다음 유량 측정용 노즐을 뭐 벤츄리메터와 오리피스 간 특성을 고려해서 만든 유량 측정용 기구. 자, 이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압력 차이를 이용을 해서 속도로부터 유량 계산이 됩니다. 피토관도 마찬가지. 자, 피토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수두 압력 차이가 납니다. 압력 차이. 주로 이게 이제 피토관을 이용했는 경우가 뭐 비행기 이런 쪽에 속도 이런 거 충분히 이 속도 피토관을 이용을 해서도 측정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자기식 유량계. 자, 이 경우는 고형물질이 많아가 관을 메울 우려가 있는 폐수나 하수일 경우에 이 자기식 유량 측정기를 많이 씁니다. 자, 어디? 여기에 자석을 코일 감아 가지고 자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유량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자기식 유량계. 이게 절연체, 전극 단자, 뭐 코일 이렇게 보이면은 이게 자기식 유량 측정기이다. 그다음 수로에 이런 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단위 시간당 흘러나오는 유량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용기에 뭐 양이 적을 때, 유량이 적을 때는 용기에 받아 가지고 측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 웨어를 이용하는 경우. 그다음 파샬 플룸이라는 이와 같은 유량 측정이 양호한데 부유물질이나 토사들이 다량 유입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와 같은
파살 푸름을 이용을 해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다음 하수의 이제 시험 검사 항목의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볼게요. 자, BOD 약자가 Biological Oxygen Demand,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래, BOD 값이 크다, COD 값이 크다. 뭐 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염 물질이 많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호기성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그 하수에 들어있는 유기물질을 분해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분해를 해야 되느냐, 이걸 값으로 구한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는, BOD 정의는 이렇게 수중에 오염된 유기물이 생물화학적으로 산화되어질 때 소비되는 산소 양을 ppm 농도로 표시했다. 그러니까 호기성 미생물이 이 유기물질을 먹어서 소화, 그러니까 산화 분해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은 산화 분해를 시키려 그러면은 그 호기성 미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산소를 얼마나 소비하면서 그 유기물을 분해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산소량이야. 실제로 산소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염된 유기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시험 방법은 자, 1단계 BOD 분해, 2단계 BOD 분해. 자, 이렇게 두 가지 지금 단계로 나눴습니다. 자, 1단계 BOD는 자, 20도씨에서 5일간 소비되는 BOD 값입니다. 20도씨 5일간. 자, 이게 주로 이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질입니다. 이것이 분해되는 데 필요한 이제 분해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정량의 산소가 포화 상태 물을 가해서 용존 산소량은 7 내지 9 ppm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20도씨 배양기에서 5일간 보존하고 이때 소비된 산소 양을 측정해서 BOD 5일 이렇게 BOD 5 값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질소가 분해되는 BOD 값입니다. 질소. 주로 질소 화합물의 산화에 소비되는 산소량으로 1단계 BOD 5 완료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약 한 100일 정도까지 계속 BOD가 값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자, 5일 정도까지 이렇게 BOD 5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5일 주로 유기물질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가 주 유기물질의 대상이고 그 다음 자, BOD 2단계 이제 들어갑니다. 5일 지나고 나서 한 20일 정도까지 시험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BOD 20 그러는 게 자, 20일 배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1단계 BOD 탄소 분해 끝나고 2단계 진행되는데 무작정 실험하는데 20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값이 나와. 이것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BOD 5, 5일 동안 실험하는 이 BOD 5 값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 BOD, 그 다음에 2단계 BOD 값 점프대가 올라가죠. 이게 바로 질소 포함하고 있는 2단계 질소분해 BOD 값입니다. 근데 BOD 값인데 이게 100일까지 나가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 실험은 힘들고 한다면 BOD 20 실험 값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BOD가 된다. 그럼 BOD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자, 봅시다.
처음 2개 시험관, 자, 시험관은 BOD 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개가 있는데 여기에 마개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가지고 공기가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각지지 않고 마개가 이렇게 스무드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시료를 BOD 병에 시료를 담았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2개를 담습니다. 자, 2개를 담아 가지고 하나는 바로 즉시 시험을 하고, 자, 2개 담아 가지고 하나는 시험을 하고, 그다음 이제 하나는, 자, 2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브랭크고 하나는 이제, 자, 3번이 희석수를 채워야 된다면 희석수 채우고, 자, BOD 병 2개에 희석수 채우고 시료 첨가하고, 그러니까 희석수만 채웠는 것은 브랭크고 시료를 첨가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시료 BOD 병입니다. 그러니까 자, 각각 2개씩 만들어서 BOD5나 BOD20 실험을 하려면은 이와 같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잖아. 자, 5일간 불안시킨 후 DO 시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실험하기 전에 브랭크와 시료에 들어있는 DO 용존 산소량을 구합니다. 구해놓고 그 다음 5일간 배양시켰는 거 그 다음 끄집어내어서 산소량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산소량보다 여기에서 5일 배양되고 여기에 산소는 확 떨어져 있겠지. 그 떨어진 만큼이 결국에는 BOD 값입니다. 뭘 구한다? 이 속에 들어있는 산소량 DO, Dissolved Oxygen,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한다. 구하는데 실험 과정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약 같은 거 다 넣어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 단계 거칩니다. 자, 여러 단계 거쳐요. 자, DO 실험을 하는데 뭐를 망간설페이트 2ml 첨가하고 알칼리성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2ml 첨가하고 황산 2ml 첨가하고 정유수 200ml 취하고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가지고 자, TO 0.025 노말 TO 황산 나트륨 Na2S2O3 TO 황산 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적정합니다. 자, 적정해서 DO 값을 용존 산소량을 구합니다. 그래서 BOD 값으로 환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DO 용존 산소량은 자, 다시 말해서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을 용존 산소 DO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온도가 낮을수록 산소가 잘 녹아 들어갑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 기체 거의 같은 성질입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그다음 20도씨에서 DO 포화 농도는 감소하고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DO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은 감소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자, 임계점은 DO 농도의 가장 낮은 지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처음 오염물질이 자,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와 같이 용존산소가 포화가 되어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오염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용존산소가 이 오염물질 분해하는데 사용돼 버리고 나니까 용존산소량은 확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면서 최저 지점을 지나고 나서 이제 BOD 값은 자,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용존산소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오염물질이 자꾸 분해되고 좀 더 이제 분해되고 하니까 공기 속에 산소량이 또 이렇게 물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용존산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화 농도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BOD 값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 오염물질이 호기성 세균에 의해서 산화돼서 제거가 되잖아. 그러니까 점차 용존산소는 이렇게 증가됩니다. 자, 물속의 용존산소가 여러분들 내과에 가서 보면은 뭔가 고기가 오후 지나고 나서 오후 정도 이렇게 오후 들어가면은 고기가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 얘기가 고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 점프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상태는 고기가 뛴다는 얘기는 용존산소가 대략 한 5ppm 이하로 떨어졌다 이럴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용존산소가 BOD 값을 구하려고 해도 용존산소 이 실험을 해야 됩니다. 자, 용존산소 측정 방법, 시험 방법은 윙클러 아자이드화 나트륨 방법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첫째, 시료 채취 시에 공기와 접촉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해라. 왜? 공기 흔들면은 공기 속에서 이 물이 흔들리면은 그 물 속으로 산소가 물 속으로 녹아듭니다. 녹아들기 때문에 시료 채취할 때 산소가 녹아들면은 순수한 DO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흔들지 마라. 공기와 접촉하거나 흔들지 말아라. 두 번째, 자, 용존산소 측정 시 물속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물을 채워가지고 밀봉해라. 그 다음 세 번째, 시료 채취 후 적시 시험해라. 적시 시험하지 않으면 용존산소 값,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다. 그 다음 측정 시야 Na2S2O3, 티오 황산 나트륨, 그 다음 망간 설페이트, NaOH,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소디움 아자이드. 자, 이런 시약이 필요합니다. 자, 300ml BOD 측정 병에, DO 병에 시료 채취해라. 황산 망간 1ml 넣어가지고 충분히 혼합시켜라. 그 다음에 알카리성 요드 아자이드 용액 1ml 넣어가지고 혼합해라. 그리고 자, 100ml 이상 맑은 층 플러스 황산 2ml 혼합하고 자, 삼각 플라스크 200ml 삼각 플라스크에 취해라. 그리고 나서 티오 황산 나트륨으로 적정을 해라. 여기에 지시약은 전분 용액 1ml를 넣어가지고 자, 최종적으로 1단계에 갈색, 담황색 나올 때 1단계 적정하고 전분 용액 지시약을 넣어가지고 적정을 하면은 청색에서 무색으로 될 때, 자, 청색에서 무색 적정을 여기서 맞춰라. 그러면은 이제 계산만 하면 된다. 자, BOD 병 한번 보세요. 자, 앞쪽에는 이렇게 DO 측정하는 병 마찬가지고, 자, BOD, DO, 공기 들어가고 기포 들어가면 안 돼. 용존산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에
자, 이렇게 공기가 최대한 안 들어가게 기포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 케미컬 옥시전 디만드입니다. 자, 미생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산화제를 이용을 합니다. 자, 수중에 화학성 물질이 산화되는데 필요로 하는 산소량이다. 자, 대부분 화학 공장이나 염료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경우에 COD 값을 구한다. 그 다음 바닷물의 오염도 BOD 측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짠물에 호기성 미생물이 살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COD로 값을 구한다. 자, COD. 자, 실험 방법은 이겁니다. 자, 여기 전체 한번 봅시다. 자,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자, 샘플 검수 100ml 넣고, 그 다음 첫 번째 HgSO4 10ml를 넣고, 황산수원입니다. 넣고, 시료 100ml 넣고, 그 다음 과망간산카륨 표준용액 10ml 넣고, 그 다음 황산은 1g 첨가해서 여기에서 위에 냉각관을 부착을 해가지고 가열을 시킵니다. 자, 가열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 다섯 번째 옥살산 나트륨용에 자, 옥살산 소듐 옥살레이트, 옥살산을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도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수산 나트륨 이렇게 표현,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수산 나트륨, 자, 옥살산 나트륨, 자, 용액을 넣고, 자, 그리고 나서 과망간산 카륨 용액으로 옅은 홍색까지 나타날 때까지 적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OD 값을 구한다. 그 다음, 자, 크게 나눠가지고 산성에서 과망간산 카륨에 의해서 산소 요구량 측정하는 방법. 지금 여기에 황산을 넣고 황산 산성에서 이게 HgSO4가 아니고 H2SO4 황산입니다. 이게 미스프린트다. H2SO4 황산을 넣고, 그래 황산 산성하에서 과망간산 카륨으로 실험하는 방법이 있고, 알카리성 하에서 과망간산 카륨을 이용한 COD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주로 산성 과망간산 카륨 방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자, 방법은 자, 이런 방법이 있다. 그 다음 총유기탄소 TOC라고 토탈 오게닉 카본, 자, 유기물질 측정 자료 중 하나로 시료를 고온으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해서 탄소량으로 환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총유기탄소. 자, 그러면은 핵심 이 부분. 자, 유기물질에 의한 수질 오염 원인이 첫 번째, 하수, 폐수 등 유기물 증가. 두 번째, 미생물 활동, 산소 소비량 증가되고, 그 다음 그러면은 당연히 물속에 있어야 될 용존산소 부족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혐기성 세균이 번식되고 유독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수질 오염시키고 악화시킵니다. 수질 환경, 수생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자, 이게 유기물질이 결코 바람직하지가 못하잖아. 거기에 특별히 또 적조 만들어 나오고 녹조 만들어 나오고 결국에는 아주 수질을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유기물질, 총유기탄소 측정하는 방법, 유비 혹은 과황산 열산화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유기물질 전체량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SS라고 해서 Suspended Solid 약자입니다. 부유물질. 다시 말해서 물 속에 현탁 물질, 그 탁도를 높이는 현탁 물질이 있는데 그걸 얼마? 0.1 마이크론 이상 여과를 해가지고 여과지에 걸린 것을 무게를 구한다든지 여과를 할 정도 아니고 너무나 미세하다. 그럼 그때는 원심 분리해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부유물질 여과를 하든지 원심 분리를 하든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부유물질 측정 여과 장치입니다. 자, 여과 장치. 여기에 여과지 GFC 근데 그래스 파이버 필터입니다.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여과 장치에 여과 되도록 여과시키고 그 여과지를 정밀하게 그러니까 건조시켜 가지고 수분 제거 후에 무게를 구합니다. 자, 구해서 SS 부유물질 양을 구합니다. 그 다음 실험 측정 기구, 초자 기구 많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메스 시린더, 그 다음 이거는 메스 플라스커, 부피, 우리말로는 부피 플라스커, 그 다음 비중병, 비중계, 온도계, 임호프 콘, 그 다음 이건 뷰렛. 자, 뷰렛 종류 맞네. 그 다음 비커, 코니칼 비커, 삼각 플라스커, 라운드 바텀 플라스커, 등등. 시험관, 분해병, 칙량병 혹은 평량병. 자, 이런 시험기구. 그 다음 냉각기. 그 다음 분해 깔때기 종류. 비커 또 똑같은 게 나오네. 그 다음 알코올 램프, 백금선, 이 그러는 이 귀자입니다. 귀같이 생겼죠. 그 다음 막자 사발, 도가니, 부헌억 깔때기, 삼각석쇠, 세척병, 삼각대, 증발 접시, 쇠거물, 그 다음 링 스탠더, 클램프, 링. 그 다음 나오는 것이 SVI 스러치 볼륨 인덱스 약자입니다. 자, 스러치 볼륨 인덱스. 자, mLSS 양 미리그램 퍼 리터 분의 ml 1리터 중에 침전 온이. 자, 이게 뭔 약자냐? mLSS. 자, mLSS. 뭐 약자이냐 하면은요. 자, 믹스드 리커입니다. 믹스드 리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믹스드 리커 서스펜디드 소리드 약자예요. 그러니까 활성 온이조의 폭기조라고 합니다. 폭기조 내에 활성 온이의 부유물질이다. 활성 온이의 부유물질. 그러니까 폭기조 1리터 속에
침전시킨 온이 양이 몇 밀리리터인지 그 값을 그 활성 폭기조에 들어있는 활성온이 부유 물질 양으로 나누고 천을 곱해준 값을 스러치 보륨 인덱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구해서 다시 말해서 메소시린더를 이용을 해서 활성온이가 침전되면은 침전되는 양이 자, 이 B가 얼마인가를 찾아냅니다. 자,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활성온이 자, 침전되면은 요 양을 침전온이 눈금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콘이 있습니다. 자, 이 콘 이름을 임호프 콘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임호프 콘. 자, 대중교통 타는 애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 타는 애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가셔야 될 사람들. 자, 수분 측정 건조 데시케이터입니다. 데시케이터. 자, 그다음 자재 도가니 이용해서 정발 잔류물 도가니. 자, 도가니. 시험관을 세척하는 세척 기구입니다. 세척 기구. 그다음 이런 건 여러분 거의 골동품을 지금 볼 수 없죠. 저울입니다. 저울. 원심 분리기입니다. 정유수 제조 장치입니다. 그 다음 속실렛 장치 해서 지방 추출해낼 수 있는 지방 정량 측정 시험 기구. 그 다음 이게 단백질 정량 측정 시험 킬달 정류 장치라고 그럽니다. 킬달 정류 장치. 그 다음 킬달 정류 장치에 정류하기 전에 단백질 시료를 분해를 해야 하는 분해 장치. 그 다음 이거는 진탕기 플라스크를 위에 두고 흔드는 쉐이커입니다. 자, 흔드는 장치. 그 다음 워러베스 수욕상. 자, 중탕 냄비. 일정 온도 유지 가열될 수 있는 가열 욕조. 그 다음 드라이 오븐. 고압 전기 멸균기 오토크레이브. 고압 전기 멸균기. 자, 이렇게 해서 실험 기구는 됐고. 자,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타임 가집시다.